프리드리히 니체 프리드릭 니치 1844-1900는 독일의 철학자로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는 전통적 도덕과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유명해졌으며 인간의 본성과 가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후기 현대 사상, 실존주의, 허무주의, 초인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니체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로 서구 사회의 도덕과 종교적 기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기독교적 가치가 쇠퇴함에 따라 현대인이 새로운 가치를 찾고 스스로 의미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초인 또는 인간이 스스로를 초월하고 고유의 가치를 창조하며 내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초인은 기존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힘의 의지 인간의 본질적인 동기로서 생존 그 이상으로 자신을 확장하고 강화하려는 욕망을 뜻합니다. 니체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원 회귀 삶의 모든 경험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가정하는 사상입니다. 니체는 이 개념을 통해 자기 삶을 진정으로 긍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기존 도덕 체계를 넘어서려는 현대적 관점을 제공해 예술, 문학, 심리학, 종교 비판 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20세기와 21세기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 허무주의. 니체는 서양 문명이 기독교의 몰락과 과학적 사고의 부상으로 인해 허무주의에 직면했다고 보았습니다. 허무주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졌다는 감정에서 비롯되며 기존의 가치 체계가 붕괴되었을 때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니체는 단순히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오니소스적 세계관. 니체는 삶의 두 가지 측면을 아폴론적과 디오니소스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아폴론적 측면은 이성, 질서, 규율을 의미하며 반면에 디오니소스적 측면은 감정, 혼돈, 열정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지지하며 인간이 삶의 고통과 쾌락을 모두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위계적 도덕. 니체는 도덕을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으로 나눴습니다. 주인의 도덕은 힘과 자율성, 창조성을 가치로 여기며 자신감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반면 노예의 도덕은 희생, 겸손, 연민 등을 강조하며 억압당하는 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가치관입니다. 니체는 기독교가 노예 도덕을 확산시키며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4. 위대한 인간과 창조적 소수. 니체는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위대한 인간들, 즉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소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 체계를 구축한다고 보았습니다. 5. 삶의 영원한 긍정. 니체는 삶의 고통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의 모든 측면을 긍정하자는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영원 회귀라는 개념은 우리가 모든 순간을 무한히 반복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극단적 수용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현대 사상의 기초를 다지며 특히 실존주의, 정신분석학, 탈근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개개인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 실현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1. 아모르 파티 마이너스 운명 사랑.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삶의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 개념은 자신이 맞닥뜨린 고통과 실패조차 의미 있게 수용하라는 적극적 수용의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수동적 수용을 넘어 삶의 부정적 경험까지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능동적 사랑을 뜻합니다. 정오의 순간. 니체는 정오의 순간을 철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의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마주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 순간에 인간은 자신의 기존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는 그의 사상에서 개인이 초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지식과 권력의 관계. 니체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며 이 관계가 진리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이 권력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특정 사회나 시대가 특정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사회가 권력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은 이후 미셸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4. 건강한 삶과 병든 사회. 니체는 건강을 철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며 강인하고 창조적인 정신을 지닌 개인이 건강하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기독교적 도덕과 기존의 도덕 체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병든 존재로 보았습니다. 의는 강한 자아와 삶을 긍정하는 힘을 강조하는 그의 철학과 연결됩니다. 5. 예술과 미적 경험. 니체는 예술이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예술을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여겼으며 특히 음악을 통해 삶의 근본적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첫 주요 저서인 비극의 탄생에서 그는 그리스 비극을 통해 인간의 삶의 본질적 모순을 탐구하고 예술이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 비평적 역사와 역사적 고찰. 니체는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역사에 대한 생리적 비판에서 인간이 과거에 대한 비판적 역사를 통해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고찰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7. 미래 사상에 대한 영향. 니체의 사상은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장마이너스 폴 사르트르, 알베르 카미,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같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심리학, 특히 프로이트와 융의 분석 심리학에도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은 인간의 무의식과 내면 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 정신의 복잡성과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하며 전통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삶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더 깊이 탐구하려면 그의 사상에서 더욱 심화된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체의 철학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 개념과 그의 사고에 확장된 영향입니다. 1. 진리와 허위에 대한 개념. 니체는 진리와 허위의 구분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만든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본능적 욕망에 의해 형성된 일종의 도구적 개념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고 나름의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이니 의는 그의 허무주의 사상과 연결됩니다. 관점주의. 니체는 하나의 진리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과 경험은 특정한 관점에서 형성되며 따라서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주의는 진리와 도덕적 가치를 상대화하는 역할을 했고 이후에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 반동과 권력의 관계. 니체는 원한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력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나 억압적 사회 구조에 대해 느끼는 억눌린 적대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노예 도덕이 이러한 원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권력에 대한 원초적인 반발로서 더 강한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념은 사회적 관계와 권력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이후 사회학자와 정치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운동으로서의 삶. 니체는 모든 존재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운동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삶이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확장하려는 운동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장한 힘의 의지와 연결되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끊임없이 더 높은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5. 고통과 창조. 니체는 고통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고통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삶의 깊이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은 예술가와 창조적인 개인들에게 특히 강한 울림을 주었고 삶의 역경과 고난이 창조적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화시켰습니다. 6. 자유정신. 니체는 기존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길을 탐색하는 자유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유정신이야말로 전통적 가치, 체계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정신은 기존의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구축해 나갑니다. 니체는 이러한 자유정신을 지닌 개인들이야말로 초인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고 여겼습니다. 7. 성장과 자기 극복. 니체는 삶을 지속적인 자기 극복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 자기 극복은 단순히 외적 성취를 넘어서 내적 성장을 통한 자아 실현을 포함합니다. 이 개념은 이후 심리학과 자기개발 이론에 영향을 주었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8. 포스트 휴머니즘의 기여. 니체의 초인 개념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포스트 휴머니즘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인간의 잠재력과 능력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넘어 기술과 결합된 인간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특히 인공지능, 생명공학, 신경,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인간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과 본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시하며 고정된 개념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하고 변모해 나가기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진정한 자아를 탐구하고 삶을 긍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여정을 제시합니다.